능력자 배틀물에 등장하는 캐릭터 대부분은 능력을 각자 하나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 강화나 자연 치유 같은 자잘한 능력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캐릭터만 쓸 수 있는 고유 능력은 2개 이상 가진 캐릭터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러나 능력을 복사하는 능력자나 강탈 능력자는 이러한 고유 능력을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개까지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캐릭터들은 작중 최강의 존재로 손꼽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능력자를 알아볼까 합니다. 데이트어 라이브에는 정령이라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작중에서 특수 재해 지정 생명체로 취급이 되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끼쳤는데요.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령을 물리치거나 봉인하기 위해 힘을 써왔고 몇몇은 정령을 꼬신 뒤 능력을 봉인시키는 황당한 발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계획은 주인공인 이츠카 시도가 끼어들게 되면서 실제로 실현 가능하게 되는데요. 시도는 정령을 보호하는 조직 라타토스크 기관에 소속된 인물로 정령과 데이트를 해 호감도를 높인 후 기회를 봐서 키스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すまん、これしか方法がないって言われて、それで離れるな。逃げてしまうではないか。 하지만 이 캐릭터는 어째서인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면 정령의 힘을 봉인 및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작을 기준으로 시도는 모든 정령의 힘을 전부 흡수해 작중 최고의 사기 캐릭터가 되었는데 처음으로 흡수한 능력은 카마엘로 이츠카 코토리가 가지고 있는 불꽃을 이용해 초재생 능력과 공격을 사용하면서 활약하기도 했고 작중 최강의 검이라고 불리는 야토가미 토카의 산달폰, 요시노의 자드키엘, 나츠미의 하니엘 등 수십 명에 달하는 정령들을 꼬셔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능력의 주도권이 정령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정령이 완전 현현을 하게 되면 다시 봉인하기 전까지는 정령이 가지고 있던 천사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少しの間返してもらうわよシド。じゃあ俺の再生能力は？もともと私の力よ。今のあなたは簡単に死んじゃうって。 작중에서는 코토리가 완전 현현을 하게 되자 카마엘의 능력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시도의 육체 자체는 그냥 인간이라 능력의 일부만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일 능력을 전부 사용하려고 하면 몸에 큰 무리가 와 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적과 싸우기 위해 산달폰의 능력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런 부작용들은 카마엘의 초재생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도가 맘먹고 정령들과 싸우면 최강자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가련 칠드런의 등장인물이자 초능력자를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를 하는 조직 판도라의 수장을 맡고 있는 효부 쿄스케는 겉으로만 보면 20대의 평범한 청년 같아 보이지만 실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80세 노인인데요. 이 캐릭터는 원래 염동계 능력자였지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마에 총을 맞은 후 쇼크로 인해 여러가지 초능력에 눈을 떠 다중 능력자가 되었던 캐릭터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능력으로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염동력, 타인의 눈을 속이는 최면, 공중부양과 텔레포트, 발화, 뇌격 등 다양한 능력을 사용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단순히 능력을 많이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쿄스케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자기 근처에서 죽은 능력자들의 능력을 텔레파시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징이라면 이 캐릭터는 사념 자체를 전달받기 때문에 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닌 습득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게다가 능력의 활용도도 좋아서 레벨 6 능력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중 가장 높은 레벨인 레벨 7 능력자와 동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전부 리미터를 걸어둔 상태이고 리미터를 해제하게 되면 사람을 띄울 수 있는 염동력이 사람을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몇 배는 더 증폭되어 최상위 능력자들이 한 번에 다굴치면 모를까 쿄스케를 상대할 만한 인물은 작중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머리도 좋아서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전략을 짜내 바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캐릭터는 주인공보다도 인기가 많다고 하며 인기투표 1위를 하거나 쿄스케 주연의 스핀오프가 제작되기도 하는 등 악역치고는 상당히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스리 나나미는 칼 이야기의 주인공 야스리 시치카의 누나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자신이 살던 섬에서 떠나지 못하던 캐릭터였습니다. ヤスリム杖の娘ナナミと申します。 성격도 꽤나 차분하고 가녀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캐릭터를 처음 보면 어디에나 흔히 있는 병약한 캐릭터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겉으로만 봤을 때의 모습이고 실제로는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런 느낌도 가지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の父を許せナナミ巨頭流七代目は七日に決めた許せナナミ本音を言えばお前に巨頭流を継いでほしいと思うしかしそれは不可能なのだ俺にはお前のような例外的に強い人間を育て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 게다가 자신이 한 번 본 기술을 그대로 복사해 재현할 수 있는 견계고라는 기술로 작중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도 해서 종종 섬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복사 능력은 다른 복사나 흡수 능력과는 달리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은데 일반적인 권법과 검술은 물론 강령술, 이태조라 일족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괴력, 심지어는 인체 개조에 필요한 능력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나나미는 자신이 속한 야스리 가문 내에서 역대 최강의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작자인 니시오이 신이 공인한 작중 최강의 먼치킨 포지션을 맡고 있기도 했는데요. 작중에서는 7살이 되던 해에 대란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아버지 야스리 무츠에보다도 강했다고 하며 처음 능력이 드러났을 때에는 자신이 배운 적도 없던 허도류의 기술을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허도류를 배웠던 주인공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대로 사용해 제압하는 미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테오테오가 가지고 있던 중력을 거스르는 능력을 한번 쓱 본 후 능력을 베껴 테오테오를 추격하기도 했고 카미키리의 인법, 손톱 모으기까지 단숨에 복사하면서 테오테오를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게다가 능력 없이도 애초에 선천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갓난아기였을 때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1억 개의 질병에 걸리고도 살아남을 정도였고 마을 하나를 단신으로 붕괴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해 오래 싸우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는데 이마저도 회복 능력이 있는 검 악도비타를 자신의 심장에 찔러 넣어 그 약점마저 상쇄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웃긴 점은 그녀가 그동안 다른 능력자들의 능력을 베꼈던 이유였는데요. より弱くあるために他人の技を見とってきただと。 그녀는 자신 본연의 힘이 워낙 강해 사용하면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어서 그동안 타인의 기술을 베끼며 일부러 더 약하게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샬롯은 능력자라는 소재를 사용했지만 장르가 능력자 배틀물이 아닌 독특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에서 능력자는 은신을 사용하면 모두에게 모습이 감춰지는 것이 아닌 단 한 명에게만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던가 초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긴 한데 멈추질 못해서 어딘가에 부딪힐 때까지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등 대부분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어 능력으로 싸우기보단 차라리 육탄전을 펼치는 게 더 좋기 때문인데요. 주인공인 오토사카 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音坂優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 능력은 자신이 보는 상대에게 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겨우 5초 동안만 빙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한테 빙의해 가슴을 보거나 팬티를 훔쳐보는 등 초반에는 별 쓸모없는 일에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잘 써봐야 우등생의 몸에 빙의한 다음 컨닝을 해 명문고에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 일부분으로 실제 능력은 빙의를 한 능력자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약탈입니다. 이게 좀 사기적인데 능력을 빼앗는 데는 그 어떠한 제한이 없어 빙의가 가능하기만 하면 무한으로 능력을 빼앗을 수 있고 한번 뺏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다른 능력자는 할 수 없던 능력의 컨트롤도 가능했는데요. 작품 후반부에는 자신의 여동생이 어떤 한 범죄 조직의 꾀에 넘어간 능력자에게 살해당하자 특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든 능력자들의 능력을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때 유우가 빼앗은 능력은 발화, 위치 추적, 방어막, 빙결, 미래예지, 타임리프 등 최소 수천에서 최대 수만 개의 능력을 빼앗아 작중 최고의 능력자가 되었는데요. 여행 중반 정도에도 상대방이 강하든 약하든 능력으로 압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자와 싸워서 이겼으니 이 정도 스펙이면 먼치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미친 능력인 것 같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심한 편인데요.
우선 주인공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빙의가 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무력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약탈한 능력의 단점들마저 모두 가지고 간다는 점, 또 능력을 약탈하면 약탈할수록 뇌에 부담이 커져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기억을 잃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잠깐 잠들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자신이 잠든 사이 테러 조직을 혼자서 이미 쓸어버리고 돌아온 상태였죠. 결국 유우는 모든 능력자의 능력을 빼앗아 여행을 끝마치긴 하지만 모든 기억을 잃고 정신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ようやくお目覚めですか。ところであなたは私はですね、あなたの恋人です。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는 작중 최강의 히어로라고 불리는 올마이트와 완전히 대비되는 최악의 빌런이 존재합니다. 바로 올포원인데요. あれがオール・フォー・ワン。さてやるか。 올포원은 모든 빌런들의 정점에 서 있는 캐릭터로 초능력이 처음 생긴 개성 여명기 때 타인의 개성을 강탈해서 자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성장을 멈추는 개성을 빼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수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얻은 개성들로 그 어떤 빌런보다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포원의 개성은 이름과 같은 올포원으로 양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으면 개성을 빼앗을 수 있으며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거나 개성을 서로 중첩해 폭발적인 힘을 낼 수도 있고 서로 합성해 사용할 수도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빌런들에게 힘을 주거나 개성을 양도하는 개성을 가진 자신의 동생에게 힘을 저장하는 개성을 주어 작중 최강의 개성이자 주인공이 양도받은 개성인 원포워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검은 액체를 통해 타인을 다른 장소로 전송시키는 개성, 근육을 용수철처럼 바꾸는 근골 용수철화, 공기를 밀어내는 개성, 충격 반전, 개성 강제 발동 등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작중에서는 4가지의 순발력 개성과 3가지의 여력 증강 개성을 조합해 올마이트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최적의 개성 조합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筋骨バネか。瞬発力かける4、旅力増強かける3、増殖肥大化美容エアウォーク総骨。今の僕が掛け合わせられる最高最適の個性たちで君を殴る。 이렇다 보니 웬만한 히어로들은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개성을 양도하는 개성인 원포홀의 경우에는 흡수를 할 수가 없으며 개성을 보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마음대로 복사만 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君のはいらないな。戸村とは性の合わない個性だ。 또 각 개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몸에 피해를 입는 개성을 사용하게 되면 피해를 그대로 입게 되는데요. 물론 숙련도도 초기화가 돼서 개성을 보다 강력하게 사용하려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하기도 했고 능력을 무효화시키는 능력자를 만나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올포원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늘리거나 개성이 무효화돼도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신체 개조를 통해 어느 정도 단점을 상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을 강탈하거나 혹은 복사하는 능력자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여러 능력을 사용하는 만큼 복사 능력자는 거의 대부분이 최강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자가 가장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